21번.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시킨다. 그치? 그럼 임의의 x, y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요건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말 그대로 x, y에 그냥 막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요 주어져 있는 놈을 활용을 하고, 그치? 숫자 요 마이너스 1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00은 많이 대입해 놓는 편인 것 같아. 00. 그래서 우선 00을 넣어볼게. 00. x에 0, y에 0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x, y 보이죠? 이렇게 0, 0, 0 이렇게.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f0 같이 넣어버리면 f0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뭐 넣어보고 싶을까? 요거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싶은데, 그치? 2랑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 다 넣어봐. 둘 다 넣어볼게. 될 것 같아. 딱. x에 2, y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어볼게. 여기다가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주면 f0은 f2 더하기 f-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0, f2는 여기 6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6 더하기 f-2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소리는 f-2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행착오가 거쳐져야 되겠죠? 내가 뭘 대입해야지 구해질 수 있을까? 요 숫자, 저 숫자 다 넣어봐야 되는 거라는 거. 보통 00은 보통 많이 넣는 편이야. 여기도 뭐 계속 2 이렇게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내가 2 넣으면 F4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면 4 이렇게 넣어주면 16 구해지네, 그치? 두 번 대입하면 되겠다. X랑 Y에 2 이렇게 넣어보는 거랑 4 넣어보는 거, 그치? 그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넣어보면 F4, F2, F4가 2다, 이렇게. 그럼 요번에 또 4 넣어봐. 4 F16 F4가 좀 전에 2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2 4가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막 넣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도 이끌어내면 되겠죠? 한 문제는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나중에 중복순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봅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함수 9까지 할까 이렇게?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그치?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5개 그치? 4도 몇 군데 대응시키는 게 가능해? 5개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4제곱이다 이렇게
여기에 5개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있거든. 우리는 요 5개에서 요 4개를 골라줘야 되겠죠. 요놈에 대응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다 이거, 그치? 야, 1대1은 어떻게 했니? 1대1은 1대1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5 4 3 2 이렇게 했어, 그치? 야, 우리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순열, 그치? 순열의 방법의 수 5p 4다 이런 식으로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1대1은 몇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대1? 아니 미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여기서는 없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1, 2, 3, 4, 5야 1, 2, 3, 4야 그럼 항등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겨? 요렇게 대응시킬게요. 몇 개 만들 수 있어? 1개요? 4개요? 1개, 항등함수는 1개야. 4개라고 하면 안 돼. 화살표가 4개 생기는 거지, 함수는 하나 생기는겨. 항등함수는 하나다. 이런 경우에. 상수함수는 몇 개? 상수함수? 요 경우? 5개? 다 구리잖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지. 다 5로 몰아가는 거, 아니면 다 6으로, 아니면 다 7로, 다 8로, 다 9로 5개 만들 수 있죠? 야, 우리는 요거 할 거야. 요거 큰 놈이 그 함수 값도 어떻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요거 증가하죠. 우리 요거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지. 증가하는 놈은 봐봐. 우리가 A와 B가 있을 때 B가 더 큰 거잖아. 야, 큰 놈이 그 함수 값도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내가 큰 놈이 그 함수 값도 더 위에 있다라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이 돼. 그래서 요건 증가함수라는 표현이야. 증가함수라는 표현. 함수의 표현은 기억하라고 그랬어. 야, 요거는 뭘 뜻하는 표현? f가 증가함수다. 요걸 표현하는 뜻이고. 야, 그럼 요놈은 반대로 함수값이 오히려 작대. 누구야? 요런 경우겠죠. 야, 요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x값을 넣어볼게. b가 더 큰 거지. 근데 그 함수값을 봐봐. 여기가 fa, 여기가 fb. 큰 놈이 그 함수값이 더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내가 요 놈을 대입했을 때랑 더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지금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감소함수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적으면 f가 뭐라는 뜻이구나? 감소함수라는 뜻이구나. 기억해야 되는 게, 함수의 표현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바로 내년에 또 쓰잖아. 이게 증가감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야,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큰 놈이 함수값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에서 5, 7, 8, 9를 뽑았어. 4개를. 그럼 5, 7, 8, 9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말고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왜? 큰 놈이 함수값도 커야 되잖아. 1, 2, 3, 4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클수죠. 그럼 함수값도 아래로 갈수록 더 큰 것을 가져가야 돼. 1이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2가 그 다음 큰 거, 3은 8, 4는 9,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얘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2와 3은 누가 더 커? 3이 더 크잖아. 근데 2를 대입한 거랑
3을 대입한 것을 봐. 2를 대입한 건 7, 3을 대입한 것은 6.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큰 놈이 큰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큰 놈이 큰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대응을 시켜주는 거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숫자만 뽑아주면 5, 6, 7, 8 이렇게 숫자만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지. 이걸 만족시켜주려면. 그럼 뭐야? 나는 골라만 주면 돼. 뽑아만 주면 돼. 그게 누구였어? 조합이었지, 조합. 뽑아서 순서를 생각하는 게 순열이고 그냥 뽑아주기만 하는 거. 그게 조합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만족한다 그러면 뭐 5개에서 몇 개를 3개, 4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왜? 순서는 정해졌잖아.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순서는 정해놨으니까 문제에서 너는 뽑기만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가 몇 개니? 물어보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라? 조합. 1대1은 뭘 생각해라? 순열. 상등함수는 무조건 만족한다면 1개,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라주는 거. 함수의 개수는 지금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는 중복순열이란 말을 사용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풀어봅시다. x, y 집합이 다음과 같은데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대. x는 1, 2, 3, 4, 5, 6 여기는 1, 2, 3, 4, 5, 6, 7, 8 요렇게. 야, 여기 콤마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끊어서 봐야 돼. 요 콤마는 한글로 보면 무슨 의미야? 또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 콤마는 또는이야 그리고야. 명자실 분이 이거 콤마를 알지?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야, 근데 우리 경우에서 따질 때는 그리고는 어떻게? 더해 곱해. 그리고는 곱해야지. 곱의 법칙. 또는은 더하고 합의 법칙. 곱해. 야, 요렇게. 야, 1, 2, 3. 야, 1, 2, 3 요거 요 세 개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은 순서는 정해 놓은 거지. 그치? 야, 그럼 1, 2, 3에 대응될 수 있는 화살표 3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 여기 8개에서 몇 개를 화살표 3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대응될 수 있는 숫자. 여기에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 3개만 골라주면 되죠?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을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8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8개에서 3개를 선택하자. 1, 2, 3에 대응될 수 있는 숫자 3개. 그리고 또 해야 돼. 여기서 야, 4, 5, 6도 선택해줘야 되겠죠. 요 4, 5, 6에 대응될 수 있는 것도. 근데 지금 야, 얘도 함수값의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그 얘가 해야 될 것도 뭐야? 요 주황색에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요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누가 더 큰 걸 가져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을 생각해서 8C3이다.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8C3은 8부터 3개에다가 아래는 3팩이니까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56 곱하기 56이구나. 아, 요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왜? 근데 위에 조건은 상관없어요? 못 봤다. 미안해. 어쩐지 숫자가 너무 크더라. 쏘리. 못 봤어. 여기 나 이게 숫자를 못 봤네. 미안. 못 봤어.
문제를 못 봤어. 그치. 1은 어디로 간대? 1은 무조건 3으로 가고 4는 5로 가네. 야, 그러면 우리 요거 1, 2, 3. 야, 대응될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3이잖아 이미. 꺼지지 마. 제발 꺼지지 마. 요게 3, 아이고 씨. 그럼 2와 3에 대응될 거 선택해줘야 되는데 3보다는 큰 거에 대응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야, 요 2와 3은 어디로? 요거 3보다 큰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2개를 선택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곱하기 그 다음 요쪽 요 4, 5, 6에 대응될 것을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4가 5에 대응되고 있네. 요거 그럼 얘는 5보다 작은 숫자에 가야 되겠죠. 5보다 작은 숫자니까 어디 1, 2, 3, 4에 가능하겠죠. 요 두 놈은. 그래서 우리는 1, 2, 3, 4에서 요 5, 6에 대응될 수 있는 2개를 선택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준다. 그래서 5, 4, 2팩 4, 3, 2팩 이렇게 되겠네. 아, 잘못 봤다. 6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요거 나를 봤을 때는 뭐 선택하면 된다? 도합 나 F1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F1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위에 있는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1을 3에다가 갖다 놓고 한 거잖아, 고민을. 그러니까 얘는 1을 5에 갖다 놓고 1을 6에다 갖다 놓고 F1을 F1을 7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에 대응될 수 있게끔. 됐죠? 넘어가시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필수요.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건 필수요. 고등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가 기본은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앞에서 방정식, 부등식 다 해봤잖아, 그치? 절대값을 정리하는 것은 항상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 우리가 절대값 x v 모양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치? 우리는 절대값이 있으면 가장 기본은 범위를 나눈다가 항상 기본.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게 항상 기본이야. 베이스는 이거요. 절대값은 요렇게 범위를 나누자. 요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0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의 그래프는 요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그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겠죠. y는 x, 이렇게 생긴 게 y는 x가 될 텐데 x가 어디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오른쪽만 그리라는 소리지, 얘를. 그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이렇게, 그치? 요 그래프 y는 x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x값을 오른쪽만. 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게 될 거야. 근데 요 직선을 어떻게 하래? 0보다 요 직선을 0보다 작은 왼쪽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야, 우리가 지금 2번 위에 거의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겨. 2번은 어떤 거냐면 오른쪽 자체가 절대값이 크게 씌워져 있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0보다 작은 값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치? 야, 이런 개념으로 그리겠다라는 소리야. 야, 지금 얘도 이런 생각으로 그릴 거야.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이 있지. 맞아?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이 있죠.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y는 x를 이렇게 그릴 거야. y는 x, 이게 y는 x야. 근데 y는 x를 그렸는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야, 여기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데, 야, 여기 오른쪽은 함수값이 다 양수잖아. 절대값을 씌워봤자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여기는 내가 1 대입해봤자 1이고 2 대입해봤자 2고 3 대입해봤자 변화가 생겨 안 생겨? 그대로 요렇게 여기는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야, 요쪽 봐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내가 절대값에 놓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지. 내가 요 크기만큼 그대로 어떻게 해? 올라와서 여기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잖아. 요게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절대값으로. 내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가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2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어디로? 2라는 점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죠. 야,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게 다 절대값 때문에 다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지. 그 소리는 요 x축에 대해서 다 대칭으로 올려버리라는 소리야. 뒤집어 올려. 0보다 큰 부분은 냅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해라? 뒤집어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소리야.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게 그거 이 말이야. 오른쪽이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y는 fx에서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냅둬. 그대로 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뒤집어 올려라. x축에 대해서 대칭 뒤집어 올려라 그 소리야. 야, y는 fx를 그리고, 그치? y는 x를 그리고 0보다 위쪽 얘는 그대로 냅두고 0보다 작은 부분만 뒤집어 올려라 그 소리요. 그 소리. 근데 얘를 요 생각으로 그릴 수도 있어. 절대값 x랑 절대값 마이너스 x랑 어떠니? 같지? 그럼 내가 요놈 봐봐. 요놈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가 언제야? y축 대칭이란 소리잖아. 이게 y축 대칭을 시켜도 변화가 없는 그래프란 소리죠. 지금 딱 봐봐.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딱 시켰을 때 여길 딱 접으면 변화가 생겨? 안 생기지? 그림에 변화가 없잖아.
지금 빨간색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요 0보다 큰 데만 그리고 반대편을 접어서 찍어주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겠다? x만 절대값이 있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야. 얘를 다 그리지 마. 야, 어디만 그려라. 0보다 큰 데만, 여기만 딱 그리라는 소리야. 이렇게. 요쪽만 딱 이렇게 그려놓아. 이렇게 0보다 큰 데만. 그런 다음에 요 y축에 대해서 접어. 그러면 딱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안 돼? 되지?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 요 방법을 쓸게. 근데 이거 절대값 요놈은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요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야, 아래에 있는 방법 쓸게. 전체 절대값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y는 x-1을 먼저 그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그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0보다 y가 0보다 큰 거, 즉 x축 위에는 그대로 냅둬.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아래에 있는 요 부분 어떻게 해라? 뒤집어 올려라. 이렇게. 이게 요 놈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전체 절대값, 오른쪽에 있는 식이 전체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으면 우선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0보다 y가 x축 위에는 그대로 냅두고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놈만 뒤집어 올려라. x축 대칭으로 올려라. 그게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의 그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얘는 뭐에만 절대값이 있어?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절대값이 없다라는 놈을 생각해서 0보다 큰데 오른쪽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이게 방법이야. 요 그림 보여요? fx? 어디만 그리라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만 그리라는 소리야.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럼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여길 접어봐. 그러면 잉크가 어떻게 찍히겠니? 이렇게 찍혀줄 거 아니야, 그치? 2번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는 방법이라는 소리야. 이게 그리는 방법. 이게 그리는 방법이야. 이게 그리는 방법. 어떤 형태일 때 x만 절대값이 있었을 때, x만 절대값이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이 전체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y는 fx를 그려. 두 번째, y가 0보다 큰 부분은 냅둬. y가 0보다 작은 부분, x축 대칭. 뒤집어 올려라.
뒤집어 올려라 이렇게. 자, 참고 삼아서 이것도 같이 얘기할게. 요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놈이니까 세 번째 이렇게 y에만 절대값이 있는 놈도 있어. 야, 얘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식의 변화가 있니 없니? 절대값 y나 절대값 y는 같은 말이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도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 이런 식으로 그린 이유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똑같이 생각해. 얘 어디만 그렸어? x가 0보다 큰 데만. 그럼 얘는 y가 0보다 큰 데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y는 f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린다. 그런 다음 얘는 어디를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 얘는 x축 대칭이 되게끔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x축 대칭을 시켜주면 그림이 완성. 네 번째,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이 있는 놈도 있어. 이렇게. 얘도 같은 방식으로 y는 fx인데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있으니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크거나 같은 1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얘는 x축 대칭 해도 변화가 없고, 그쵸? y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변화가 없고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변화가 없고 둘 다 해도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 이렇게 다 시켜주면 돼.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거의 요거를 많이 본다라고 보면 돼. 특히 2번 오른쪽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못하면 큰일 나는 게 이거는 미분을 공부할 때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릴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됐죠? 됐어? 오케이. 뒤에 이렇게 얘는 절대값이 두 개 있죠? 이건 범위 나눠서 해야 돼. 얘는 2가 기준점, 얘는 마이너스 4가 기준점이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정리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x 빼기 4 이렇게.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으면 얘는 뭐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대로 나오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 여기 2에요 2보다 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눈 거야. 야, 요거 양수 그대로, 요것도 양수니까 그대로 요렇게 나와서 정리하면 요거 없어지고 6 요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놈을 그려주게 되면
야, 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데에서는 y는 6 이렇게 생긴 그래프.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직선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야.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이 안 예쁜데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x절편 아니 y절편.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여기네. 6. 작은 값은 여기 마이너스 6. 그걸 빼주니까 답은 1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값. 여기가 플러스로 있을 때에도 그렇게.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이런 바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이렇게. 2를 대입하면 6.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6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를 있을 때 이거 그린겨. y가 x-2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합은 이런 그릇 모양으로 그려지거든. 지금 얘는 차를 그린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2 대입하면 6. 마이너스 4 대입해도 6 되고. 그럼 지금 요놈이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면 x 플러스 2를 그린 거고요. 요 놈은 둘 다 음수.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구나. 요렇게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참고 삼아서 알고 있는 게 편해. 왜 그러냐면 절대값의 합을 조금 볼 일이 좀 많이 있거든. 여기도 아까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절대값의 합. 요런 놈 바가지 그림이라고 보면 돼. 바가지 그림. 근데 우리는 요거 얘기하러 갑시다. 어려워? 합성함수 그래프 잘 봐. 야, 우선 식으로 얘기를 할게. 그래프. 야, 먼저 fx는 직선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둘, 세 개. 0부터 1까지. 그 다음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직선으로 나눠지는데, 야, 요거 기울기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보니까 1이네.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x, y는 x. 그 다음 요건 상수함수죠. y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보면 1, 1이니까 기울기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요점 3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네. 그래서 요게 fx. 그 다음에는 gx를 본다. gx는 여기 두 개의 직선으로 구분이 되죠.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 요거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2가 돼서 기울기가 2네. 그 y는 2x가 되고 이렇게.
0부터 1까지. 자, 요거 얘는 기울기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보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0 되려면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은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줄 알잖아. 그쵸? 야, 우리 누굴 그리래? G 동그라미 F X GFX죠?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요거 X 자리에 G3이면 요거 X 자리에 3 대입하잖아. 지금 여기 3자리에 fx가 있잖아. 그치? fx를 대입해. 대입한다. 이 fx 요렇게 마이너스 2 fx 아 잘못 적었다. 여기 fx인데 됐어. 이렇게. 아 여기 잘못 적었다. 왜 4라고 적었어 나? 여기 2인데. 쏘리 0부터 1까지랑 1부터 2인데 여기까지 됐어? 대입한겨? 잘 봐. fx가 달라지잖아. 근데 지금 fx가 0과 1 사이야. 그치? fx가 지금 요거거든? y는 fx니까 지금 여기를 fx라고 바라봐야 돼. 그럼 지금 여기가 0부터 1까지, 그치? fx가 0부터 1까지. 맞지? fx가 1부터 2까지. 이거고, 그치? fx가 1 될 때가 있고, 그치? 그때 함수가 달라지죠? 야, 요 파란색 부분에서는 요 놈이 그려진 거잖아, 그치? 요 빨간색에는 요게 있는 거고, 그치? y는 1이라는 놈이 그려져 있는 거고. 얘는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식을 fx를. 야, 요 초록색 부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식은 얘야, 그치? 야, 우리가 요 fx를 이제 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요 파란색 0과 1 사이에서 요때는 지금 요 식을 생각하면 돼. y는 x가 얘니까, 그치? 야, 그래서 야, 요때는 0부터 1까지 가질 때는 지금 x값이 0부터 1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fx가 요놈이 되는 거니까, 야, 요 fx를 요놈을 갖다 적으라는 소리야.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x라고 적을 수 있고, 그때 x값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우리 fx가 1이 될 때, fx가 1이 될 때, 그치? fx가 1이 될 때는 y는 1이라는 놈이 그려지는 거거든? fx 값이 1. 야,
(1과) 2 사이에서는 fx가 지금 1이 될 때야, 그치? fx가 1이 될 때는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오, 잠깐 뭐 잘못했다. 그치?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x값이 1부터 2까지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함수값이 1부터 2까지가 나오거든? fx값이. 그럼 1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3까지는 fx값이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걔를 요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놈이 식이 요놈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렇게. 그 얘를 그려주면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2 이렇게 그려지는 놈. 그 다음 얘는 1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왜 다르게 나오지? 아우 잠깐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안 적었다. 아 자꾸 실수해. 왜 자꾸. 이렇게. 그럼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오씨 그래프가 안 나와. 왜 자꾸 틀려. 왜? 요 2부터 3까지라고 하고 x가 1부터 2까지는 아까 한 것처럼 요 빨간색 부분 fx가 1이 될 때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다음 2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답은 이렇게 나온 거다. 1번.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볼게.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거든. 포인트. 야, G 동그라미 F니까 여기가 G고 여기가 F라는 거 알 수 있죠? 야, 포인트만 딱 찍어. 이렇게 시작, 끝, 꺾이는데 이런 거. 그러면 G가 어디서? 여기는 정의역을 적는 거지. G의 정의역. 그럼 언제? 시작은 0, 꺾이는데 X값은 1, 끝에는 2 이렇게. 야, 그런 시작, 끝, 꺾이는 데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x값, 요 g의 정의역을 이렇게 적고, 야, 0을 대입했을 때 뭐? 0. 1을 대입했을 때 2. 2를 대입했을 때 0. 이렇게 표시를 해. 자, 그럼 다음에 f. f가 여기도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죠? 시작과 끝. 0, 1, 2, 3 이런 데를 표시를 해라.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2,
3을 대입하면 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합성함수 0은 어디로 가니? 0. 그럼 0,0을 찍어 이렇게. 음. 0,0 찍을게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어디로 갑니까? 2. 1,2 찍고, 그 다음 2는 0? 2는 2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나? 이거 잘못 표시했다 내가. 2가 어디로 가? 2,1이죠? 이렇게 표시해야 되네. 자, 그럼 2는 2로 가고 2,2. 그 다음에 3은 0으로 가니까 3,0 이렇게. 요거를 이어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포인트만 찍으면 조금 더 편하지. 그래서 포인트 시작 끝 꺾이는데 거기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만 찍고 이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프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복잡하니까 우선 냅둘게.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시작 끝 꺾이는데 됐지? 유리수가 뭐였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유리수가 우리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근데 유리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정수가 있어. 정수, 그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요게 우리는 분수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분수. 이것처럼 유리식 뭐겠어? 수가 식으로만 바뀐 거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야. 당연히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야, 그럼 분수식도 두 가지로 나눌게요. 2분의 x 플러스 1,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인데, 요게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요거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분수식 말고도 우리는 유리식은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눠. 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분수로 나누듯이 얘도 다항식과 뭘로?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누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유리식을 공부할 때 다항식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 이건 앞에서 다 배웠잖아. 우리의 관심은 분수식에 있겠지. 분수식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분수식에 있다라는 건데, 분모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우리가 분수식에서도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식의 변화는 없다. 왜? 약분되면 b분의 a니까.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 똑같이 써먹게 될 거고요. 뭐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이건 약분할 때, 이거는 통분할 때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분수를 더하고 뺄 때 우리 뭐가 제일 중요했어? 통분이었죠. 그러니까 유리식에서도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통분. 분수식에서도 덧셈과 뺄셈은 통분. 곱셈과 나눗셈은 약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지. 7분의 3 곱하기 18분의 14 했어. 그냥 곱해?
아니지. 약분하잖아. 이렇게 약분하잖아. 그치? 그럼 약분이 되는 게 좋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약분을 하려면 얘랑 약분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니? 요 3이 요 18에 약수인 걸 알기 때문이지. 약수, 인수인지를 확인이 돼야지 우리는 약분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인수. 결국 뭐 해놓으라는 소리야? 곱셈 남셈은 인수분해를 해놓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놔. 그래야지 약분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인수분해. 물론 여기서도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야. 6분의 3이라고 답을 적어 안 적어? 안 적잖아. 이거 2분의 1이라 적잖아. 그러려면 이거 약수 관계인지를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놔. 그래야 약분을 시키니까. 곱셈 똑같아.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끼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3분의 7 더하기 3분의 14 이렇게 있어. 빼기로 할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바로 계산하지. 그냥 3분의 뭐라고? 8이라고. 그치? 3분의 7이라고. 그치? 바로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식에서는 얘를 그냥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 식은 문자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 가분수 형태로 계산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유리식 여기 분수식을 계산하는 거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이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 복잡하니까. 그치? 얘를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4와 3분의 2 이렇게. 얘는 2와 3분의 1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4에서 2를 빼고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빼면 이렇게 적히잖아. 그럼 얘가 3분의 7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분수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바꾸어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소리야. 왜? 식이? 복잡하니까. 통분한다라고 쳐봐. 통분. 숫자에서 통분은 그냥 단순히 수가 커지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차수가 커지는 거야. 차수가 커질수록 식을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어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겨. 그래서 분자가 더 클 때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얘기하잖아.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요때가 가분수인데 요거를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복잡하니까. 안 해도 틀리는 게 아니야. 이거 안 바꾼다라고 계산이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겨.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따 얘기를 할게. 문제를 풀면서 요 두 개는 번분수.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끊어서 얘기를 할게. 이건 나올 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비례식도 나올 때 얘기를 할게. 연산을 하래. 연산. 유리식. 뭐 해놓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놓을게요. 여기 분자는 2, 1, 뿔마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분모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나누기는 뭘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뒤집어 위에가 x 플러스 3 아래가 요놈인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x 빼기 1 x 빼기 2 곱하기 위에는 x 빼기 2 아래는 x로 묶어서 인수분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는 거고, 그러면 분자분모 x 빼기 2 x 빼기 2 x 빼기 1 x 빼기 1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다 약분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분자에 남는 것은 그냥 1이고 분모는 요놈하고 요놈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하기. 우선 통분은 뭘로 해? 분수에서 공배수, 그치? 근데 최소 공배수면 좋죠. 근데 공배수를 알고 싶으면 인수분해를 해놔야 더 좋잖아. 분모가 이렇게, 요런 분모가 이렇게 되죠. 6분의 1하고 10분의 1이 있으면 뭘로 통분해? 60으로 안 하지. 지금 얘가 2 곱하기 3이고 얘가 2 곱하기 5가 되니까 2가 공통으로 있는 거고, 요거 15에다가 2만 곱해서 30으로 통분하잖아. 여기에서도 두 문자를 그냥 곱해서 통분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수분해를 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공통인 약수가 있는지. 여기 공통인 약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도 60으로 통분하는 것보다 3, 5, 2 이렇게 3개 곱한 30으로 통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뭘로 통분을 하자? x-1 요거 3, 5, 2 이렇게 x-1 x 플러스 1 요 3개를 곱한 거로 통분을 하자, 그 소리야. 그럼 요게 이제 최소 공배수라는 거고, x-1 x 플러스 1 요거로 통분하게 되면 얘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한 거야? x-1을 곱한 게 된 거고, 여기도 요놈으로 분모를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얘는 위아래 뭘 곱한 거야? x를 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xx 붙이면 요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시켰어. 이거 계산하지 마. 그냥 적어. 우리 약분도 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고. 이제 정리해. 여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x제곱 더하기 3x. 그럼 x제곱 x제곱 없어져 버리고 분자가 뭐만 남니? x 빼기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이렇게 적히지 또. 아래 거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래야 약분할 게 보이니까. 인수분해는 건들지 마, 웬만하면. 인수분해를 해놓고. 그럼 정리하면 뭐다? x, x-1분의 마이너스 2. 요게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덧셈은 요런 식으로. 한 번에 통분해서 계산을 가져둘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을 해주고 있으면 되고, 물론 빼기니까 뭐 해놓고 계산해줘야 되겠어? 통분. 됐죠? 여기까지. 야, 요거는 항등식인데, 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지금 얘 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x-2 x 더하기 1분의 5x 플러스 2거든. 요거 그치? 요거 분모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좌변 우변에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야, 요 상태야. 인수분해 해놓으면. 그러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 정리하라고 했는데, 요 분모 깔 걸 계산하라는 소리야. x-2 x 플러스 1을 곱해.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a, x 플러스 1. 여기다가 곱하면 b, x-2. 여기다가 곱하면 분모가 다 사라지니까 5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만 해서 분모를 까버리라는 소리고, 그러면 방법은 여러가지죠. 수치대입법 아니면 정리해서 개수비율법. 뭐가 더 편해? 수치대입법? 야,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한다라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 b는 1이다. x에 2를 대입하면 3a는 12다. a는 4.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겠네. 아니면 개수비교. ax, bx니까 a 더하기 bx a 마이너스 2b 는 5x 플러스 2다. 그럼 개수를 비교해서 a 더하기 b가 5, a 마이너스 2b는 2라고 생각을 해주면 둘이 뺐을 때 3b가 3, b는 1 나오고요. a는 4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가져주면 된다. 이렇게. 나머지도 똑같이. 넘겨서. 이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해서 통분을 하려면 이거로 통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거 3개를 곱해야 되니까 위에가 4차야. 전개할 수 있겠어? 못해. 너무 힘들어. 그럼 한 번에 4개를 계산을 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 번에 통분해서 계산이 너무 복잡해. 식이라서. 차수가 너무 커지잖아, 지금. 그래서 끊어서 두 개를 섞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2개, 2개. 그런 다음에 요 2개를 각각 계산한 것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계산을 해주게 될 건데, 야, 우리가 가분수 형태인지 차수를 좀 확인하라고 그랬죠. 분자의 차수를. 지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대분수로 바꿔볼게. 대분수.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면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 적어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해도 돼.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1과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고. 자, 그 요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도 같은 방식으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는 바로 계산해도 돼.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요거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5는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적어 놓을게.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요 4개를 이렇게 쪼갠겨. 그럼 요거 1 1 1 1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럼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고, 요렇게 연산을 할 거거든. 이거를 통분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해 보여?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편해 보여? 이게 더 편하죠? 이건 통분하면 위에가 또 2차야. 그치? 우리가 이 방법을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덜 복잡하다라는 소리야. 덜 복잡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겨. 그럼 초록색을 계산할게. 통분해야 되겠죠? 둘이 곱한 거로 통분하면 얘는 분자분모의 x 플러스 2를 얘는 분자분모의 x 플러스 2를 해고 빼기. 그 다음에 요것도 통분하죠? 이거 플러스로 해놓고 이거 마이너스 올려놓을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통분하면 분자분모의 x 플러스 4 분자분모의 x 플러스 3을 곱한 거고 이렇게 더하게 되겠네. 그럼 x 없어지니까 1.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걸 다시 통분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에이씨. 얘는 분자분모에 요걸 곱했겠죠? 얘는 분자분모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럼 분모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빼기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럼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위에는 4x 플러스 10 이렇게 남네. 아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요렇게. 그럼 분자가 4x 플러스 10이니까 a가 4, b가 10. 1번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면 이렇게 대분수의 형태로 한 다음에 두 개 따로따로 묶어서 한 번에 통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서 이렇게 하는겨. 복잡해지기 싫어서. 이거 해보시면 되고.
요거만 얘기하고. 번분수랑 부분분수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앞에 배웠던 거니까 이걸 얘기할게. 유형 6번. 1학기 때 공식 다 외웠지? 요게 지금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무슨 식? 분수식. 유리식 계산이라는 소리야 이게. 근데 우리가 차이가 없어. 그때 했던 거 그대로야. 우리 그때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했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놈을 2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9로 묶어서 x 빼기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요거 딱 공식이네. 요거는 요 공식. 그쵸? 야, 그럼 공식을 적용하려면 요 놈이나 요 놈을 얻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했니? 얘를 x로 나눴던 거 기억나? 그래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x분의 1은 0. 그럼 x 빼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끝났네. 우리 요 공식 적용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인데 요 값이 조금 전에 마이너스 4니까 18. 그러면 18 대입하면 36에 요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 했던 거니까 그치? 다 똑같이 해주면 되고. 여기로 갈게. 야, 그 시절에도 요거 썼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요렇게 C만 이항해서 요놈, B만 이용해서 요놈, A만 이용해서 요놈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지 요 생각 가져졌었는데 여기서 똑같아. 야, 요런 꼴 산술기하에서도 비슷한 거 봤잖아. 그치? 근데 우리 산술기하를 쓸 게 아니니까 요런 형태는 분모가 같은 경우를 묶는 게 거의 대다수의 풀이야. 그래서 분모가 같은 거 a분의 b 더하기 c. 그 다음 요놈 b분의 a 더하기 c, c분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우리 이 생각 가지라고 얘기했었잖아 좀 전에. 그치? 요거 뭐야?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네. a분의 마이너스 a, b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마이너스 c니까 마일 마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똑같이 쓰는겨. 이거 차이가 없어 여기는. 요것도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 요거 통분. 그치? 그럼 b분의 a-c 마이너스 b분의 b라고 두면 b분의 뭐라고 둘 수 있니? a-c 마이너스 b 이렇게 둘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b 더하기 c가 뭐였니? 마이너스 a였죠? 자, b분의 a 마이너스 로 묶어주면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요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요 놈을 정리하면 B분의 2A. 뒤에 있는 요 부분도 정리를 해주면 약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곱했을 때. 무조건 되는겨. 요것도 C분의 B-A-C라고 둘 수 있겠죠. 이게 C분의 C니까. C분의 B, 뒤에 거 마이너스 묶으면 요렇게 되고요. 야, 요거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B였죠? 그러니까 C분의 2B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맨 앞에 게 B분의 2A, 지금 한 게 C분의 2B. 그 느낌 오잖아. 이거 A분의 2C라는 거 이렇게, 그치? A, B, C 이렇게 약분하면 8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한 문제 냅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